자, 오늘 시간은 소방설비 도면에 의해 유도등 설비 도면 설명과 시공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공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유도등의 종류와 언어, 용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도등 설치는 굉장히 간단해요. 기구 설치는 간단해요. 하지만 용도에 맞게 소방법이라는 것에 기준하여 저희가 도면을 설계해서 하기 때문에 용도에 맞게 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유도등이란 과연 무엇인가라는 설명인데요. 영어로는 exit sign. 엑시트는 출구란 단어고요. 나가는 문. 사인은 표지판. 우리 네온 사인이죠. 표지에 대한 의미고요. 같이 합한 용어가 출구 표지판. 그러니까 출구가 나갈 수 있는 표지판을 엑시트 사이트, 유도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화재 시 이제 건물 밖으로 대피를 해야 되겠죠. 막 건물에서 종이 울리고 경보가 울리고 화재가 났다고 이제 방송이 나오면은 건물로 나가야 돼요. 근데 사람이 다급하고 마음이 급하면은 그리고 처음 온 사람들은 문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문을 등으로 조명 등으로 이렇게 대피할 수 있게끔 화살 표시 이렇게 대피 그림이 그려져 있는 이런 등을 설치하는 것을 화재 피난 유도등이라고 합니다. 자, fire exit 이런 식으로 요게 이제 유도등 표시죠. 전원 들어와 있는 LED로 되어 있네요. 이건 외국 거 같아요. 자, 유도등에도 분류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지금 하는 영상이 우리 자격증이나 공부 이런 이론 공부를 하기 위한 영상은 아니고 다 현장에서 시공을 위한 도면과 시공 방법을 위한 영상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이 정도는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어떤 기본적인 우리 것을 좀 알기 위해서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일단 유도등에는 통로 유도등, 객석 유도등, 피난구 유도등이 있어요. 이렇게 좀 세 분류로 분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피난 표지판이 있어요. 여기다 그냥 쓰지는 않았지만 피난 표지판은 이렇게 유도등이라고 써 있지만 거기는 표지판입니다. 표지판에다가 야광이 도색이 되어 있어서 밤에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등은 유도등이라는 거는 이제 전기로 이제 조명을 밝혀서 이제 표시를 하는 거고요. 자, 복도 통로 유도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 통로 유도등, 객석 유도등, 피난구 유도등이 있는데 요 두 개는 그대로 쓰고 통로 유도등 중에서 이렇게 또 세 가지로 또 나누어져요. 자, 복도 통로 유도등. 자, 통로 유도등인데 복도에 설치가 되겠죠? 복도에 있으니까 피난할 수 있는 복도에 설치를 하여 피난구 쪽으로 유도하는 유도등. 복도 나가시면은 이제 문 방향이 어디 있다고 해서 이렇게 화살표 표시가 되어 있는 유도등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복도 통로 유도등입니다. 색상은 하얀색이에요. 그 다음에 계단 통로 유도등. 계단 통로 유도등은 피난구가 되는 계단. 우리 계단 같은 데 보이시죠? 계단 또는 경사로. 경사로라고 하면은 우리 그 주차장 나가는 램프 구간 있죠? 이런 경사로에 설치를 하여 바닥면 또는 디딤 바닥면을 비춰주는 유도등.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계단 같은 데 불이 꺼지면은 화재 시 불이 꺼져서 바닥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계단에서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그 사고 방지를 하기 위해서 유도등
불빛이 나와서 계단면을 비춰주는 유도등 이런 뜻입니다. 이것도 피난 방향이 명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화살표, 나갈 수 있는 방향 화살표 표시가 필요하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것도 바탕은 흰색입니다. 복도 통로 유도등은 모두 바탕이 하얀색이에요. 네. 꼭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실 통로 유도등. 요거는 직무, 집회, 오락, 거주 등 외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계속 사용하는 주차장, 거실 등 개방된 장소에 설치되는 유도등. 이것도 피난 방향 명시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차장 같은 데나 이렇게 보시면 유도등이 있어요. 그런 것들 다 거실 통로 유도등이라고 합니다. 다 천장하고 1.5m 좀 높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제 시원하게 뚫린 데에서 볼 수 있게끔 설치되는 통로 유도등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유도등에 대해서 설치를 해본 거예요. 일단 자, 피난구 유도등 보시면은 이제 문 위에 항상 설치되어 있는 걸 피난구 유도등이라고 합니다. 피난구가 뭘까요? 나가는 피난할 수 있는 문을 피난구라고 해요. 거기에 설치되는 유도등입니다. 배경은 초록색이에요. 얘하고 틀려요. 통로 유도등하고 피난구 유도등의 구별은 요 색상입니다. 요 색상. 이 색상을 일로 설치가 되면은 소방 검열에서 바꾸라고 해요. 소방관들이.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초록색, 흰색 꼭 구분해서 꼭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천정에 여기 보면 이제 계단, 복도 통로 유도등이 있어요. 복도 통로 유도등하고 계단 통로 유도등은 소방법에 1.0m 이하로 설치를 하라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주기사항이나 법내에 보시면은 이렇게 설치를 해라 이런 그 명시를 달아놓습니다. 네. 그리고 배경이 흰색입니다. 네. 그리고 배경이 흰색이고 거실 통로 유도등 아까 말씀드렸죠. 거실 통로 유도등 직무, 집회, 오락, 거주 등의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계속 사용하는 주차장, 거실 등 이제 마트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도 얘기했던 마트 이런 데 보시면은 이런 높이 되어 있는 것을 거실 통로 유도등이라고 해요. 요건 기준은 FL에서 FL 여기 써 있죠? FL에서 1.5m 이상. 그 천장형도 있어요. 천장형은 실링에 붙겠죠? 네, 이것도 거실 통로 유도는 천장형입니다. 다 방향 표시가 돼 있어야 돼요. 이쪽으로 이 문이 여기 있으면 이쪽으로 이제 화살표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다 요거는 FL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피난구 유도등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월이나 스타부터 할 때 요 문 사이즈를 알아야 돼요. 요 문 사이즈를 알아야 나중에 어디다 설치를 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나중에 샵이나 도면을 가지고 보셔야 합니다. 네. 자, 이제 도면을 가지고 이제 한번 대충 용어하고 이런 뜻을 좀 설명해 드렸으니까 이제 도면을 가지고 어떻게 배관과 배선이 되며 이제 법례가 어떤 건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도등 법례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유도등 법례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요거는 이제 도면에 나와 있는 심벌과 심벌 설명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피난구 유도등 벽부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피난구 유도등 벽부형. 여기 꼭 그 심벌이 이렇게 어라는 꼭 뜻인데 뜻같이 생겼는데 여기 보시면 동그라미에 X에 양쪽으로 색칠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게 원래 유도등 표시인데, 유도등. 거기에 어가 붙었어요. 요거는 벽부형입니다. 벽부형. 네, 벽부형. 네. 우리 그 등 심벌, 조명 심벌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벽부형 전등이에요. 벽부형. 네, 심벌이. 요거 이렇게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또 얘기 드리신 거 거실, 요거는 이제 피난구 유도등이죠. 아까 이제 잠깐 뒤로 가자면은 피난구 유도등, 네, 요거죠. 피난구 유도등. 배경색이 초록색. 피난구 유도등입니다. 요거는 자, 피난구 유도등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벽부양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써 있어요. 피난구 유도등 천정형. 근데 요 화살표가 있어요. 화살표. 천정형인데 어떻게 볼까요? 피난구 유도등이에요. 여기는 통로 유도등이고요. 근데 여기서 피난구 유도등은 요 바탕이 녹색이 되겠죠. 바탕이 녹색에 화살표가 흰색. 이런 식이 될 거예요. 그런데 화살표가 보시면은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도 화살표가 있고 요 뒤에도 화살표가 있어요. 앞뒤면이 화살표가 있다는 거죠. 한 방향으로. 그러면 이쪽에서도 볼 수 있고 저쪽에서도 볼 수 있게 뻥 뚫린 공간에서는 그렇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멀리서 봐도 저쪽이 나가는 문이구나, 나가는 피난할 수 있는 곳이구나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요번에는 거실 통로 유도등 천정형, 그 다음에 거실 통로 유도등 벽부형. 이것도 똑같아요. 여기는 지금 거실 통로 유도등 천정형이 있고요. 요것을 요 위에가 없고 그냥 벽에다 이런 식으로 붙으면은 벽부형이 됩니다. 화살표도 똑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화살표도 양쪽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거실 통로 유도등 요거죠, 요거. 요게 표시가 이쪽으로도 있고 이 뒤에도 똑같이 방향 표시가, 화살표 표시가 똑같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펜을 꺼내고요. 이제 거실 통로 유도등 화살표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된 이렇게 해갖고 화살표가 두 개 된 심볼은 얘가 여기도 있고 요 뒷면을 보시면 똑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방향이 여기서도 볼 수 있고 여기서도 볼 수 있고 나가는 것은 이쪽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표시입니다. 자, 이번에는 거실 통로 유도등 벽부형, 벽병, 한번 보실게요. 요거예요. 요거 배경은 흰색이 됐고 거실 통로 유도등, 요겁니다. 뭐 이거 설치 높이는 1.5m 이상 이렇게 돼 있어요. 배경은 흰색으로 되어 있고요. 보통 제가 이제 많이 공사를 해보면은 이런 거는 주차장 기둥 보시면 이렇게 기둥이 있어요. 이렇게 기둥 좀 삐딱한데 우리가 차가 이렇게 보통 한 1.5m, 1.8m 되고 차가 그러면 우리가 여기 1.5m 이상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5m 이상이면 한 이 정도 되겠죠, 기둥에서. 우리 차가 이렇게 보면은 차에 이제 그래서 보는 시각들이 있어요. 그러면 한 1.6m 정도면 이쪽이 나가는구나, 피난도구로 나가는 길이구나, 아니면 출입구구나 이렇게 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복도, 통로, 유도등하고 거실, 계단, 통로, 유도등이 있어요. 자, 보시면 표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도, 통로, 유도등 화살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계단, 통로, 유도등. 자, 여기 이제 계단, 통로, 유도등이죠. 계단, 통로, 유도등. 자, 밑에가 4층, 위에가 옥상. 그럼 2층은 몇 층일까요? 3층이겠죠? 3층. 옥상이겠죠? 옥상. 5층이겠죠? 5층 층.
밑에는 4층, 위에는 6층, 옥상이니까 지금 여기 있는 FL은 5층이겠죠. 네. 요것을 계단에 설치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계단이 이제 만약에 이제 불이 났을 때 정전이 됐다. 그러면은 여기서 불빛이 나오니까 이런 바닥면들, 이 FL 바닥면이 아무래도 보이겠죠. 네. 몇 분 동안? 60분 동안 점등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축전지가 다 내장이 되어 있어요. 법상 60분. 네, 이렇게 좀 알고 있고요. 네, 이거는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또 따로 이렇게 또 여기게 돼 있습니다. 유도등은 이선식 배관으로 한다. 이선식이라고 하면은 전원만 들어가는 거예요. 전원만. 네. 예전에는 3선식 배관이 있었는데 2선식 배관은 상시라 그래갖고 항상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하자면은 콘센트에 이건 항상 콘센트는 항상 전원이 살아있죠. 콘센트에 항상 저 코드를 꽂아서 등을 이렇게 살리면 항상 어때요? 이 등은 항상 살아있잖아요. 센서 등이 아닌 이상. 그리고 스위치가 없어요. 그죠? 스위치가 없으면은 얘는 항상 살아있어요. 그죠? 꺼지지가 않죠. 그런 거와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등을 달았지만 전원에다가 이렇게 유도등을 다는 겁니다. 유도등을 달면 어때요? 유도등. 등이잖아요. 콘센트에 항상 이 등이 전기가 살아있는 콘센트에 이 유도등을 달면 어떻게 해요? 항상 유도등은 켜져 있어요. 그것을 이선식 배관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하나, 손이 두 개니까 이선식이라고 하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삼선식은 뭐냐? 요즘 삼선식을 안 써요. 삼선식은 스위치 같은 거예요. 스위치. 네, 스위치. 예전 소방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거의 삼선식을 썼어요. 뭐냐? 삼선식은 뭐냐? 화재시에 수신반에서 예, 감지가 붙고 화재가 경보가 울리면 수신반에서 화재가 인식이 되겠죠? 인식이 되면 이제 유도등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삼선식이에요. 네. 하나는 스위치 가닥.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유도등을 보면은 세 가닥이 있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등을 생각하시면 돼요. 등. 네, 등. 하나 등 공통, 하나 스위치 공통, 하나는 스위치 라인. 네. 그래서 하나는 등 공통, 두 개는 스위치 라인하고 뭐죠? 네. 하나는 등 공통, 스위치 공통하고 스위치 잔을 붙여줘서 결선하는 거죠. 이선식은. 네. 그건 바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60분 가능한 축전지죠. 축전지. 잘못 썼는데요. 축전지를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모든 소방 제품은 검정 필 제품을 사용한다. 이건 합당한 제품이다. 라는 필증을, 그런 제품을 사용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네. 자, 유도등의 전선은 HFIX 2.5 스키아로 입선을 하며 전선관 구경은 CD간 16구로 콘크리트 매입을 한다. 매입 배관을 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건 뭐 다 아시는 내용일 거고. 네. 이런 거 같은 이제 뭐 나중에 준공 서류 날 때 시험 성적서하고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또 요즘은 감리에서 제출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하고. 음, 일단 다음 장 보실게요. 이제 도면을 갖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유도등 도면입니다. 유도등 도면. 자, 아까 범례 쪽 네, 한번 보셨죠? 다시 한번 볼까요? 요게 뭘까요? 요게 거실, 통로, 유도등이죠. 네. 방향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쪽 방향으로 돼 있죠. 이쪽이 램프 구간이잖아요. 램프 구간. 네.
램프 구간 쪽으로 표시를 해주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네.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랬을 경우 사람들이 이제 만약에 이쪽으로 나왔어요. 이쪽으로 나왔는데 나가는 문을 모르잖아요. 처음 온 사람들은. 네, 그러면 얘를 보고 이쪽에 있겠구나 하고 가는 거고. 그러면 가다 보면 또 여기가 또 나오죠. 여기 나오면 이쪽 방향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가면 되겠구나 하겠고, 이렇게 또 탈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EX는 exit. 네. EXIT의 네. 준말이죠. 네. 요 말이에요. 요 말. EX. 자, 배관 배선은 슬라브 탈 때 이렇게 다 박스를 박아놔요. 이렇게 박스 받고, 네. 여기도 요거는 이제 자동문 표시예요. 자동문 표시에 자동문은 이제 뭐 자동문 천장에 놓던지 여기도 박스를 놓고 배관을 이렇게 다 하는 거죠. 다 하는 거예요. 몇 가닥이 들어가냐? 이선식이니까 두 가닥만 들어가면 됩니다. 두 가닥. 네. 두 가닥. 그죠? 두 가닥만 들어가면 돼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L도 있고요. 여기 L이 있고 뭐 갑자기 M이 있고 막 이래요. 네. 이게 뭐냐? 그리고 없는 것도 있어요. 모양은 똑같은데 한 놈은 L이 있고 한 놈은 M이 있고, 네, 이렇게 여기도 문에도 M이 있고 뭐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크기 표시입니다. 크기 표시. 자, L은 large, 대형이란 뜻이에요. 대형 유도등 M자는, 자, M은 뭘까요? 미들, 중형입니다. 중형 유도등. 자, 그 외에 이제 없는 건 뭘까요? 소형이죠, 소형. S라고도 표기를 하는데 표기를 잘 안 하더라고요. 네. 스몰, 소형이에요, 소형 유도등. 요거를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원래 법내에 다 나와 있어요. 네. 자, 원칙사항으로는 법내 여기다가 L, M 뭐 이런 표시들을 해주던가, 아니면은 여기다가 L은 대형, M은 소형, 아니 중형으로 한다. 이렇게 단서를 달아주면은 하기가 편하죠. 그러면 여기에 S가 달려있는 건 소형, L이 달려있으면 대형, M이 달려있으면 중형, 이렇게 시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자, 이제 보시면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또 뭘까요? 네, 기로죠, 기로. 얘가 과연 어디서 전원을 먹냐? 네? 유도등이잖아요. 등. 등은 전원이 있어야 되겠죠. 이 전원. 네. 전원이 어디로 오냐? 이게 뭐예요?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이게 귀로 표시죠. 귀로. 유도등 귀로 표시입니다. 자, 제 영상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이 귀로예요. 도면에선 귀로예요. 귀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귀로 이꼬로 차단기라고 했죠. 차단기. 그거 귀로 영상 꼭 보셔야 돼요. 전기 도면 이해에서는, 전기적인 그런 도면에서는, 이것도 이제 뭐 등과 같은 거죠. 비슷한 거죠. 일단은 이 귀로라는 시공의 개념을 갖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귀로 있고 차단기니까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선식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접지 필요 없습니다. 접지는 필요가 없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EPS 분전압 여기 있겠죠? 보통 뭐 여기서 이런 비상 라인이라고 그래요. 저희가 이제 비상 라인. 이 비상 라인은 2도 시작할 거예요. 네. L이 다시 B1.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 분전함으로 일로 이렇게 또 배관을 하는 거죠. 배관을 해서 차단기에서, 차단기가 있겠죠? 차단기에서 2차 측에서 차단기 이렇게 하시죠. 여기가 1차고 여기가 2차 나가서 이렇게 가서 두 가닥이 이놈한테 오는 거죠. 이놈한테 와서 여기서 또 두 가닥, 두 가닥, 두 가닥, 두 가닥. 여기 말단이 되겠네요. 두 가닥은 두 가닥, 두 가닥, 두 가닥. 해서 여기가 끝나요. 그래서 여기서 다 조인, 이제 두 가닥, 두 가닥. 얘랑 이제 조인을 하겠죠. 조인해서 리드. 이렇게 빼주는 걸 리드라고 해요. 나중에 기구를 치부할 수 있게끔 조인을 해서 선을 빼주는 것을 리드선이라고 합니다. 리드 빼라 그러면 리드선. 네, 리드선 빼주시면 돼요. 등 뽑을 때도 등 리드 뽑아라 그러면 등에서 조인해서 네, 나중에 요 선에다가 등을 달겠죠. 그걸 리드선이라고 합니다. 저희 현장에서. 자, 요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월 슬라브 탈 때 이제 맞춰서 이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자, 다음 또 도면을 볼게요. 거의 비슷해요. 네, 이 현장이 요 현장도 있지만 제가 또 다른 현장. 자, 여기도 네, 또 다른 현장입니다. 여기도 이제 보시면은 배관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이렇게 보면 여기도 돼 있고 여기서 분전반에서 와서 분전반으로 일로 이제 슬랍을 탈 때 여기가 만약에 자 1층이라고 생각하시죠. 1층 여기가 1층이라고 하고 1층에서 1층이 있고 여기 2층이 있겠죠. 그럼 2층 바닥이 되겠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귀로가 여기잖아요. EX1 그러면 1로 가겠죠. LP-1F로. 그럼 1층이라는 거죠. 그럼 얘가 배관을 이렇게 하겠죠. 자, 분전반은 여기 있어요. 1층에. 자, 그리고 얘 문도 문 위니까 상부니까 이렇게 돼 있겠죠. 문에. 그럼 배관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와서 2층 바닥을 통해서 다시 1층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박스를 쓰고 또 여기서 나가갖고 또 어디로 가요? 일로 가겠죠. 또 슬라브 배관 이제 이쪽 바닥 배관을 하는 거죠. 2층에서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자 1층 거지만 여기서 또 얘 가서 또 박스 써서 또 가서 박스 써주고 여기서 또 박스 써주고 이제 계단이에요. 여기 계단이면은 계단에다가 월 탈 때 벽에다가 박스를 심는 거죠. 네, 심어놓고 입상을 해놓는 거예요. 네, 이렇게 계단이면은 박스 심어놓고 입상을 하면 여기가 2층 바닥이면은 여기서 이렇게 또 연결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 연결을 시켜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계속 올라가는 거죠. 월배관 하면 이런 식인 거예요. 굉장히 간단해요. 네, 간단하지만 공정이 여러 개 많다 보니까 네, 저게 좀 힘든 부분이 있죠. 자, 여기는 따로 표기가 없어요. 여기 똑같은 표기죠. 뭐 이렇게 돼 있어 갖고 X표에 자 피난구 유도등이죠. 피난구 유도등. 자, 문 쪽에 다 있는 게 피난구 유도등이에요. 자, 요거 아까는 뭐라 했어요? S나 L이나 M이 붙어 있으면은 아니죠. S가 안 붙어 있으면은 L이나 M이 붙어 있으면 중형이나 뭐 대형 이런 표시가 되는데 이게 없으면 다 소형이에요. 소형. 다 소형이에요. 다 소형으로 돼 있어요. 지금. 얘도 소형, 얘도 소형, 얘도 소형, 얘도 소형, 얘도 소형, 얘도 소형. 굳이 비싸게 단가가 있는데 당연히 소형으로만 해도 되는데 왜 더 비싼 대형이나 중형을 쓰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도면을 잘 보시고 발표를 내셔야 돼요. 그냥 여기는 뭐 대형일 것이다, 뭐 중형일 것이다. 그런 혼자만의 내피셜을 갖고 공사를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이거는 어차피 소방서에서 소방관들이 다 도면을 갖고 하기 때문에 야, 왜 여기다 소형을 달았어? 이러지 않아요. 그거는 이 도면에서 설계한 대로 우리가 준공 때 소방서에 제출을 하고 그거 갖고 저희가 시공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는 왜 대형 달아야 될 것 같지 않나요? 뭐 이러진 않아요. 다 소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하기 때문에 혼자 그냥 여기는 대원을 달아야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네. 다 도면 갖고 설계대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뭐 하려고 돈을 버립니까? 네. 그런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네.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여기는 뭐 규모가 있으니까 뭐 대형을 달아야 되지 않나요? 뭐 문이 크니까 대형을 달아야 되지 않나요? 뭐 이런 쓸데없는 네, 근거 없는 막 얘기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네, 그거는 도면을 보고 도면대로 시공을 해주시면은 됩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도면도 좀 봤고요. 이제 대략 좀 설명 좀 드렸으니까 이제 뭐 유도등 설치, 결선하는 방법 이제 마지막으로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도등 설치 및 결선 방법. 자, 유도등 뚜껑을 한번 열어보았습니다. 유도등 뚜껑을 열어봐야죠. 자, 유도등 뚜껑을 열면은 딱 세 가지 색깔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색이 바뀌지를 않더라고요. 몇십 년간. 네. 바뀌면 좀 또 헷갈리겠죠? 네. 항상 보면은 흰색, 검은색, 빨간색 이렇게 세 가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가 있어요. 여기 배터리. 항상 똑같아요. 여기 전원부, 여기 배터리. 네. 여기가 이제 축전지라고 그러죠. 축전지. 여기가 이제 항상 충전이 돼 있어서 이 전원이 이제 항상 이제 전원 들어가서 살아 있는데 만약에 이제 정전이 됐다거나 어떤 화재로 인해서 뭐 전원이 끊어졌을 때 이게 배터리가 이제 작동을 하는 거죠. 작동을 해서 어떻게 60분간 네, 켜져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배터리가 있고요. 선이 여기 좌측 보면 이제 배터리가 있다고 이렇게 써 있고, 네. 꼭 배터리는 결선 후에 꽂아 주셔야 돼요. 처음에는 이게 안 꽂게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이제 여기 보시면 배터리 및 여기 이제 점검 스위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이걸 누르면 이제 배터리가 동작을 하겠죠. 전원이 끊어지면서.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살아있나, 이게 동작을 제대로 하나 이렇게 하는 것이 요게 점검 스위치입니다. 네, 이제 결선도를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 제가 펜을 좀 꺼내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펜을 좀 꺼내 왔어요. 네. 자, 여기 써 있는 거 제가 먼저 읽어 보도록 할게요. 유도등에서 인출된 흰색, 검정, 빨강 세 가지 색상의 전선이 있습니다. 유도등이에요. 여기서 흰색, 검정, 빨강 이렇게 네, 되어 있습니다. 흰색은 그냥 파란색으로 좀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탕이 흰색이어서 흰색을 칠하면 좀 안 보이니까. 자, 그리고 분전반의 전원선 220V 두 가닥과 연결을 합니다. 아까 그 법례에 뭐라 그랬어요? 이선식 배선이라고 했죠. 이선식 배선. 여기 한 가닥, 여기 두 가닥. 한 가닥씩. 그래서 두 가닥입니다. 자, 그런데 분전반에서는 두 가닥인데, 얘는 세 가닥이에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우리가 삼선식이라고 있었어요. 삼선식. 네. 네. 삼선식. 네. 요거는 이제 스위치 개념이죠. 스위치. 네. 자, 그래서 요 두 가닥, 빨강하고 검정을 같이 콤몽을 시키는 거예요. 같이 묶어요. 네. 묶고 어디다 연결하냐? 여기 네. 한 가닥은 이쪽으로 들어가고, 네. 흰색 쪽으로 들어가고, 또 한 가닥은 빨강하고 검정색인 전선과 엮어서 총 여기서 이제 엮어지는 것은 세 가닥이 엮어지는 거죠. 세 가닥. 세 가닥이 결선이 되는 거예요. 네. 자, 결선도를 보시면은 분전반에서 N선과 흰선이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분전반에서 온 H선과 빨강하고 검정이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전원을 투입하면 유도등이 들어오겠죠. 점등이 됩니다. 이렇게 220V가 일로 들어가는 거죠. 결론적으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네. 자, 다음 장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네, 끝마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최종적인 유도등 전선 결선도입니다. 네. 자, 여기서 흰색이에요. 여기가 유도등이죠. 유도등에서 흰색. 여기서 유도등에서 검정, 빨강. 네. 두 가지 이렇게 꼬아줘요. 보시면 꼬아놨죠? 네. 그거를 이제 여기서 얘하고 얘가 220V죠. 네. 분전반에서 온 거. 네. 분전반에서 이렇게 왔어요. 분전반에 와서 한 가닥은 요 N하고 물려진 거고 또 한 가닥은 이놈하고 물려진 거죠. 근데 얘랑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네. 얘가 H가 되고 얘가 N이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는 상시라는 상시. 네. 상시가 뭐냐? 항상 켜져 있다. 켜져 있다. 네. 항상 점등되어 있다. 상시 점등이에요. 네. 네. 항상 점등되어 있기 때문에 뭐 콘센트 개념으로 봐주셔도 되고 하여튼 여기 차단기 올리면 이놈이 들어와야 돼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결선은 의외로 간단하고요. 그 다음에 시공 이제 붙이는 거는 이 뭐 천전형, 벽부형, 또 매입형 뭐 이렇게 좀 시공 방법이 틀린데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뭐 칼브럭을 쏘던지 아니면 피스링을 하던지 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만 잠깐 볼까요? 자, 보면은 네, 여기 이제 요거는 벽부형 피난구 유도등이에요. 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구멍들이 나 있어요. 네, 이렇게 여기를 써먹어도 되고요. 이쪽 부분을 이제 써먹어도 되고 자, 이쪽 부분을 써먹어도 돼요. 이제 이쪽 부분을 구멍들 여기도 구멍 써먹어도 되고 벽이 있어요. 이렇게 벽이 있으면은 여기다 이제 설치를 하겠죠. 그럼 여기다 칼부력을 이렇게 받고 이쪽에다가 이제 전면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이놈을 벽에다 이렇게 두고 여기 구멍이 두 개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두 개 있으면은 여기 뒤에가 이제 목재가 있다. 얘 뒤에 목재다. 그럼 피스만 박으면 돼요. 피스. 네. 직결 피스, 뭐 아니면 검정 피스 이런 걸 날카로운 피스로 목재다 고정을 시키면 되고. 아, 여기 콘크리트다. 네, 콘크리트다. 그러면 여기다 칼블록을 앙카링을 해서 여기다 이제 마킹을 하겠죠? 사인펜으로 이렇게 점을 찍어주면 여기다 점을 찍어주면 콘크리트 벽에 이제 점이 생기겠죠. 점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앙카링 드릴로 하셔야 돼요. 네, 그냥은 안 뚫립니다. 콘크리트는. 그래서 칼블록으로 이제 칼블록을 그 콘크리트에다 집어넣고 거기다가 피스로 이제 고정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네. 자,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네, 이 결선도는 뭐 우리가 실생활에서도 할 수 있어요. 네. 그죠? 이거는 뭐 전원만 들어가면 되니까 옆에서 이제 원칙상으로는 우리가 이제 비상 판넬, 비상 전원에서 이거를 전원을 연결해 주는 게 맞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도 뭐 만약에 기존 건물이 있어요. 건물에 유도등이 이제 문이 있고 문에 유도등이 있어요. 여기에 인테리어 시설을 했어요. 인테리어 시설을 하면 뭐 방이 생기고 유도등을 더 추가로 달아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무조건 이쪽에서 따주셔야 돼요. 유도등 전원에서. 뭐 전등 분전반에서 다시 새로 끌어도 되지만
여기가 만약에 ATS 반이 있고 발전기가 있다면 여기서 끌어주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얘는 비상 라인이기 때문에 나중에 정전이 되더라도 발전기가 돌아서 이놈한테 전원이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쉽게 전원이 끊기지가 않아요. 근데 일반 전기를 사용하게 되면은 무슨 비상사태가 났을 때 여기서 끊어져 버리면은 1시간 밖에, 이 축전지가 1시간 밖에 사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건물에 만약에 비상 발전기가 있다 그러면 그 라인에 유도등이 물려 있을 거예요. 네. 비상 라인에. 그러면은 그쪽으로 배선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선을 따주는 게 맞습니다. 자, 지금까지 회로인간이었고요. 네. 결선 어려운 거 없으니까 한번 이제 또 도면 보시고 꼭 공부하셔갖고 또 이제 마스터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